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사회복지학과라는 게 있고 사회복지학은 이제 마음 따뜻한 사람이 막 불쌍한 사람들 막 돈 나눠주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국제개발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유엔 관련 원조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4학년이 돼서 내가 뭔가 다른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회복지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했다가 이제 수업을 들은 거죠. 너무 수업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법, 다른 사람에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럼 사회복지학을 좀 전공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석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에 그 카이스트에 부임을 했고요. 그 카이스트에 부임하면서 이제 저희 분야에 맞게 에이징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랩이라는 연구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은 오래된 학문이라서 뭐 유엔에서도 행복 보고서나 해피니스 스터디 같은 거는 이제 행복은 많이 측정이 되는데 이제 뭐 삶의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미션을 주는 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하는 분야에서 스케일을 개발해보라고. 지금 한 3명 정도의 박사과정이 챕터 하나를 새로운 스케일을 개발하는 걸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인류세 그 어웨어니스 척도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으면 이제 80세의 그 신체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은 두 가지가 있어서 동내장과 백내장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미션을 주는 게 카이스트를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테크놀로지 뭐 ATM, 뭐 밴딩 머신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메일 이런 거를 막 미션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실험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고 특히 카이스트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 학생은 이 실험을 하더니 자기는 한 번도 자판기가 이렇게 이상한 디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디자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너무나도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거죠. 보통 그 공학의 끝은 이제 나의 기술이 정말로 시장에 나와서 이거를 사람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책 연구의 끝은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사실 한국에 와서 제가 크게 이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했던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서 이제 한 4년 넘게 제가 참여했던 그 SSK라고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라는 그 큰 그랜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팀들하고 오랫동안 작업했던 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제 웰다잉이라는 게 그 2014년, 15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그 라이프뿐만 아니라 이제 웰다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이제 된 게 이게 그 첫 번째 법안이었고요. 제가 가장 근래 이제 참여해서 통과가 됐던 게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디지털 포용법이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 여야가 큰 이변 없이 굉장히 초록색 보이시죠? 이렇게 다 그 찬성을 해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근데 올해 저희 연구실과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그 에이징텍 그 이번에 고령친화법 이제 개정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되고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망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담론들이 있으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국가적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원장분들이 바뀌었어요. 부위원장분들 바뀌고 사실은 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번에 그 부위원장분이 그 산자부 전 장관이시다 보니까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국가예요. 그 한국이란 곳이 이렇게 그 장수혁명과 디지털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조업과 I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텍으로 가고 스타트업을 간다. 노년공학이라는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학문 분야가 아예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1980년대부터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제론톨로지라는 그 노년학과 테크놀로지가 합해진 말입니다. 에이지텍은 그 뿌리 자체가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IT 산업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이 중심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짜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카이스트를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논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재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의료가 이제 강한 학교들이 잘할 수 있는데 H택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에서 스템 있는 대학 창업 문화가 발달한 대학에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돼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 저희 과의 그 박사과정생 중에서 이제 효돌이라고 반려 로봇을 연구한 친구도 있어서 뭐 다큐멘터리 있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효도리, 다소미, 제가 최근에 본 건 마포둥이까지 봤습니다. 이게 지자체 사업이라서 그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큰 거는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한국의 그 에이지텍 뭐 노년공학 기술의 그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하고 정부 펀딩으로 그거를 쫙 뿌리는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저소득 독거 가구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센서를 몇 개 깔아서 굉장히 로텍이죠. 그 모션 센서를 깔아서 몇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가게 하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베이비 부모는 자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베이비 부모는 지갑을 열 것이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이다. 이거의 그 가정하에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노인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문샤 프로젝트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돌봄 로봇 사업도 하나의 로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조금 더 문샷을 하려면 조금 더 큰 경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현실적인 그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자를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3의 인생에 대한 그 가치도 되게 중요하고 그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에 되면 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도 적고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밤에 일어나서 로봇과 인간이 협업을 한다면 야간에 최소의 요양보호사를 운영할 때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야지 사실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만을 위한 기술을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어떤 거를 하고 싶나 뭐 이런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우선은 연구를 좀 더 많이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전 굉장히 좋은 모델이 에버영 코리아인데 그래서 65세 이상만 고용하고 학력도 성별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딱 두 가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쓰는가 그리고 남과 같이 일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이제 고용을 했는데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실은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일하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10년 동안 아픈 분이 아무도 없대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사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칼세 일정 공간이라도 뭐 로봇이 같이 사는 곳이란 거 지금 네이버 1784가 이제 로봇 그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고 실제로 스타벅스는 다 로봇이 배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게 이제 일상 문화가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항상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텍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령진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